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조합원 승계와 관련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거기에서 나온 법률에 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쪽 가정동 쪽 이쪽 빌라 498번지 이 가정동 498번지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여기가 이제 시공자 선정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근데 시공자 선정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물건들이 나온 거가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 보일 거예요. 네, 보시면은 뭐 2억 원대의 물건이 나온 게 1억 8천의 물건 나온 게 있고 2억 2천에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1억 2천에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네, 요 블럭에 총 3개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과연 이곳에 짓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간혹 그렇지 못한 분 이미 이 지역에 2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이제 상대방에게 매매했을 경우에는 조합원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신중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된다는 그 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가 여기 보시면은 가정동 498번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 9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 물건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매물 나온 거 중에 보시면 아까 3개의 물건이 나와 있었는데 그 3개의 물건이 과연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매수 전에 긴밀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양도인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이 아래에 5가지 조건에 맞으면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파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대원. 세대원, 세대주가 포함된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즉 어떤 가족이 살고 있었다 하면은 그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자 사정이나 질병 치료에 따른 의료기관 장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가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으로 갑자기 회사가 옮겨진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던 게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이 생업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중병이 걸려가지고 그거 치료를 위해서 도시가 아닌 어떤 다른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닌 가정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경우 만약에 세대원이 그런 세대원인 경우 이거를 매수하는 매수자는 분양권을 가질 수 있고요. 또한 취약이나 또는 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 시행 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다른 특별시, 그러니까 인천시는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로 가거나 다른 도로 가거나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인근으로 이사 간다. 이 사람이 저 청라로 이사 간다. 이런 거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 모두 이전하는 경우 소유자가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택 외에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택, 상속받은 주택으로 다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 이전에 살던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 이제 팔았을 때 그것을 매수한 매수인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즉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세대원이 전부 이주해야 된다라는 거. 나만 해외로 나간다. 나만 해외 나가고 내 아내와 딸은 뭐 청라 들어가서 산다. 네, 그러면은 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네,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거를 명심하셔야 되고 정말로 이주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각서를 네, 받아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분쟁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분쟁이 네, 생길 수도 있을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되는데 1년만 하고 들어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불합리한 네, 그 매수하신 분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네,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네, 4번 네,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이상일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시는 분 네, 리플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보통 한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은 됩니다. 네, 5번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5가지 사항이 네,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 주택을 매수한 한 자는 네, 분양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냐면 그 이후에는 이제 청산이라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여기 3조항에 보면 사업 시행자는 제2항 각호 외의 이거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36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36조 조항을 보시면은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뭐 요런 그러니까 분양을 아예 받지 않으려는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하여서 네. 이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한 금액을 감정평가하여서 그거에 대해서 이젠 그 건물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요 가정동 같은 경우에는 투기 가열 지구로 2020년도에 네, 투기 가열로 지정됐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네, 2021년 9월 9일에는 이미 여기는 인천 지역은 조정 대상 구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제약에 이제 걸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 5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물건만 꼭 매수하셔야 한다는 거 네, 명심하시길 바라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개의 물건이 이러한 5가지의 형태의 매도인이 맞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합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턱대고 여기가 시공사까지 선정된 여기 난광토공에서 아마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공자까지 선정됐다고 해서 편한 마음으로 이것을 매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가정동 498번지 1원의 난강토건이 네, 가로정비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이게 기사가 있어서 제가 뭐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157가구 정도 짓고 근린생활시설도 짓는다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짓기가 괜찮은 이유는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가정중앙시장역에서 내려서 네, 이쪽으로 이제 상업지 네, 중심상업과 일반 상업지로 이제 루원 쪽으로 가다 보면 네,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 쪽에 상가를 지었을 때에 그 분양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에도 네,
루언시티 린스트라우스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이제 구색은 맞습니다. 상권도 도로도 넓고 네,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즐비하고 이제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요. 또한 여기가 가정 중앙 시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장을 보러 이쪽에 오시게 되면 차 끌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가까운 데 사시는데 그러면 요렇게 오서 요렇게 건너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요쪽 라인 네, 이쪽 도로 라인, 이쪽 도로 이름이 가남로. 네. 이 가남로 도로가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요 가로주택 부지가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규모 단지가 이제 들어온다는 점이고 그 또 다른 이제 좀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와 내년에 인천시의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거, 인천 시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시공자까지 선정된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난강토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정비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퀘스천 마크는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요곳 가정동 498번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교통, 입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상권이나 네, 재래시장의 접근성 등 굉장히 메리트가 큰 지역인 것은 네,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찰스의 네, 부동산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